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자, 오늘은 2021년도 3월 23일입니다 드디어 공개가 됐네요. 기아의 K8. 자, 많이 궁금하셨고 저 또한 많이 관심이 가는 차량이었습니다. SUV, CUV 등등 세단 많이 보다 보니까 가끔은 아주 편안한 승차감이 그립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컨셉의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아의 K8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가격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가 됐네요. 자, 한번 볼게요.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아의 K8 더 아웃캐스팅 K8 사전 계약 중을 하고 있네요. 자, 아래는 뭐 다른 차량들을 볼 수 있고 K8 체험단 모집을 합니다. 아마 신청하셔도 거의 안 되실 겁니다. 거의 그러실 겁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기아의 K8. 어우, 뭔가 역동적이고 이런 화면을 막 보여줍니다. 감상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배우 조승우 씨의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차가 멋지게 보여지고 보이시면은 아마 첫 느낌이 전면 그랜저네 딱 느끼실 겁니다. 이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그리고 향후 진행될 방향인 것 같고, 4륜구동 AWD 3.5 모델 가솔린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 저렇게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차체 부식되고 국산 우리 대한민국 차량들 생각보다 언더코팅 잘 안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고는 어디까지나 광고일 뿐입니다. 실물을 봤어요. 저는 JB랑 함께 공도에서 도로에서 봤는데 딱 포지션이 K7하고 K9 중간 포지션이니까 더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잘 봤습니다. 자, 쇼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룸 입장 한번 해서 신속하게 보고 가격 정보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여기는 어떤 영상일까요? 한번 보면은 가볍게 짧은 영상인데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를 모티브로 했다는 어떤 느낌이 드네요. 참 잘 포장이 됐네요.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군요. 우리나라 차량도 왠지 아우디처럼 전구회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웰컴 라이트였고요. 자, 패스트백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패스트백 디자인. 오우, 멋져요. 요트가 나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심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있고요. 이제 깔끔한 직선미를 표현했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요? 대화면 와이드 콕핏을 사용을 했네요. 영상으로, 요즘 영상이 대세니까 아무래도 영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시트 당연히 좋겠죠. K8 정도면은 등급 자체가 G80하고 견주할 만한 등급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어떤 느낌을 제공을 해야겠죠. 기타 갤러리들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뒤에 실루엣은 실제로 공도에서 제가 보니까 잘못 보면 신형 아반떼로 착각할 정도로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딱 K5형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사진들을 제공을 합니다. 다양한 광고를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보실 텐데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전 계약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렛 브로슈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브로슈어라기보다는 리플렛 성향에 가까운 가격 정보와 기타 세부 내용들이 옵션이 되어 있고, 더 아웃캐스팅 K8입니다. 사진도 아주 멋지고요. 참 로고가 좀 바뀌었죠. 신형 로고가 적용이 된 최초의 사례가 되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디자인은. 하지만 뭔가 K9에 비해서 웅장함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아무래도 그 가격대에 구성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딱 그 포지션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그 포지션인데 신규 엠블럼이 적용됐고,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이래요. 아마 범퍼를 교체할 때 수리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는 수입차처럼 범퍼 하나당 몇백씩 나오는 그런 사태가 돼버릴 시대가 도래를 했네요. 자,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있다고 합니다. 리어 이걸 LED로 다 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전엔 그랬죠. 이 등급이 물론 아래등급 뭐 K7도 마찬가지고 전구입니다. 근데 LED로 됐으니까 좀 오래 쓰고 가격도 좀 처음에 비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휠 뭐 노멀해요. 요즘 워낙 크고 비싸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노멀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내 디자인은 일단 좀 높게 보고 싶어요.
조잡하지 않고 굉장히 정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저는 제네시스보다는 이 K8 실내 구성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약간 모던하면서도 중후하면서도 질리지 않은 그런 곡선미를 갖고 있거든요. 약간 직선적인 처리가 있고 뭔가 모난 구석 없고 괜찮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계속 보면 또 질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땐 제 시선적인 제 주관의 느낌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범위가 이제 대한민국 차량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전자제품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옵션 자체가 레벨 2인 것 같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HDA2. 자, 레벨에 대한 어떤 등급은 저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건 좀 기다려 주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이죠. 요즘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 놓았네요. 여기 실루엣은 제가 순간적으로 제규어를 좀 연상을 했습니다. 제규어 XF 실루엣처럼 약간 쿠페 형태로 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약간 역동적인 걸 표현을 했고, 사실 이 정도 약간은 전체적인 측면이 아니고 약간 대각선적인 거잖아요. 아우디 A7 느낌도 조금 바라볼 수 있네요. 거의 그래요. 실루엣이. 캐릭터,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요 약간 피지컬적인 느낌 또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사이드 스커트 바로 위쪽에 하단에 이 캐릭터 라인 쪽에 크롬은 적용을 했네요. 이렇게 승화를 시켰어요. 라인적으로. 뭐 괜찮습니다. 자, 퍼스트 클래스 공항 라운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디자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독특한 거는 영국 자동차 랜드로버에 적용된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를 적용했는데, 솔직히 저는 랜드로버를 경험을 많이 한 입장으로서 메르디안 사운드 글쎄요 큰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잘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어떤 희망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에고르 모션 시트고 좌우에서 포켓식으로 잡아줍니다. 안마 의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요 요즘 뭐 현기가 다 요 미션을 쓰기 때문에 요 전자식 다이얼을 채택을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SBW예요. 자, 가격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본 가격이 3,3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개별 소비세 3.5% 가격에 적용된 사례를 본다면 3,200만원대로 볼 수 있네요. 여기는 이제 2.5 GDI 엔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GDI 엔진이 적용됐는데 아무래도 개선했겠죠. 첨단 옵션들이 다 좋은데 별도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 역시 빼놨습니다.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팩 더하기 스마트 커넥터, 그리고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글쎄요 좀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포트, 그리고 프리미엄 스타일 내비게이션 팩 등등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기본으로 넣지는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블레스 라이트랑 노블레스 그리고 시그니처가 있네요. 시그니처 풀옵션 같은 경우는 개소세 적용을 하면 3,800만원대까지 되네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하면 4,000만원까지 풀옵션을 생각해야 되는 차가 되는 거고, 자, 또 다른 옵션이 있을까요? 3.5가 있었군요. 참 죄송합니다. 방금은 2.5였고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 이제 4,000만원 넘어요. 개소세가 적용이 돼도 4,526만원까지 가네요. 와우. 그렇죠. 역시 등급은 등급이고 레벨류는 레벨류네요. 그래서 많이들 하실 것 같고 4,000만원대까지 가면 뭐 K9 하지 누가 이걸 하겠냐 하겠지만 K9이 없는 신형 로고랑 여러가지 옵션들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들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산다면 일단 차를 봐야겠지만 저 같으면 2.5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5 엔진 훌륭합니다. 근데 워낙에 연비들은 사실 희망적이진 않죠. 원래 고급 세단이고 휘발유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참 렌트카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렌트카 같은 경우는 장애 차량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이 등급 선택하신 분들 계십니다. 2,800만원대, 프레스티지는 3,500만원대. 만약에 택시를 구매를 하신다, 렌트카로 택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800만원대로 생각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3.5 LPG가 또 있네요. 얘는 3,200만원대, 그리고 노블레스는 3,600만원대가 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죠? 와우. 자, 공식 연비를 언급을 혹시 했나요? 금리 이런 거 잠시 나중에 보겠고요. 공식 연비 없나요? 자, 공식 연비 나오십시오. 공식 연비. 연비를 막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힘드세요. 그래서 연비에 좀 예민하신 것도 사실이고, 자, 공식 연비를 언급하지 않은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별도의 창을 이쪽에 띄워놨거든요.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복합 연비가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12km가 나오네요. 17인치 휠 기준으로. 그리고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10.6km가 나온다고 합니다. 18인치 휠 기준으로. 가스 3.5 LPI 가스는요 8kg가 나온다고 합니다. 17인치 기준으로. 자, 연비 확인됐습니다. 최대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36.6 토크가 나오고요.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25.3 토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비교적 괜찮아요. 저는 이제 차를 볼 때 토크를 좀 많이 보거든요. 물론 마력수는요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300마력, 2.5 가솔린은 198마력, 3.5 LPI는 240마력을 보여줍니다. 뭐 힘이 세게 잘 세팅이 된 것 같고요. 이 차량이 아무래도 5m가 넘는 큰 차량인 만큼 여러분들은 덩치 대비 여러 가지 가성비적인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도 있고, 일단 출시했고 등장했고 사륜구동 선택하려면은 220만 원 내야 되고, 노블레스 라이트는 선택이 안 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서, 가급적이면 220만 원 선택을 하셔서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구동력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AWD 사륜구동을 넣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세부 사항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 이 차가 기아의 K8 차량이 나오자마자 출시되자마자 제가 바로 이렇게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바로 녹화해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사전 계약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량이 나오게 되면 저도 실물 보고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계약하신 고객님들한테는 건강검진도 하고 뭐 스페셜 피팅 프로그램, 그리고 AWD 무상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오우, 제가 대신 광고해드리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무상 장착까지 한다고 하는데, 글쎄 한번 지켜보자고요. 상당히 기대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정말 긴급 속보로 가격 정보 한번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